오늘은 평소 성실하고 인성 좋은 돌쇠라는 청년이 결단과 지혜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하루하루 남의 밭이나 갈아 끼니를 때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돌쇠. 그는 오늘 맡은 일을 끝내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다. 전날의 고된 일과로 인해 팔다리는 쑤시고 눈은 제대로 떠지지 않고 밥맛이 없지만 빈속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냉수 한 사발 들이키고 나가는 것이 돌쇠라는 한 청년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그것이 마치 자신의 밭처럼 열심히 정성껏 밭을 갈고 있는 돌쇠. 그의 이 같은 인성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하여 그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밭을 맡겨본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밭 가는 데는 도사다. 아마 그것이 천직인 모양이야. 하도 밭을 잘 가니까 그것만으로 평생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시골에서는 대개 밭을 깊이 갈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묵은 땅은 밑으로 내려가고 새 땅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며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골치 아픈 잡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밭을 깊이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된 일입니다. 밭을 깊이 갈게 되면 소가 땀이 차고 사람도 힘이 들고 장단지는 당기고 허리통은 무너지는 것 같으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독 돌쇠만은 그 무슨 속성인지 타고난 고집인지 밭을 깊이 갈다가 돌이 있으면 손쉽게 치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속 깊이 파묻혀 있는 돌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기필코 빼놓아야 마음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돌쇠의 소망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남의 밭 갈아주고 그 품삯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그였지만 뼈저리게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울 때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이렇게 살도록 인생이 결정되었는가? 이것이 운명인가 숙명인가? 우리 조상들은 왜 밭되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단 말인가?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해놓고 갔단 말인가? 우리의 주인공 돌쇠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소죽을 쑤어 먹인 후 소를 앞장 세우고 구두쇠 영감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랴, 이놈의 말 못하는 소야. 주인 잘못 만나 너도 나처럼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소와 더불어 돌쇠는 온몸에 비지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구태여 이렇게까지 빼내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자꾸만 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쇠는 일을 할 때는 극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쟁기에 걸리는 것마다 다 빼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니 자꾸만 쟁기에 돌이 부딪힙니다. 금방 캐냈는데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또 받쳤구나. 너무 소리가 크게 나서 혹시 문제 많은 쟁기가 부러진 것이 아닌가 얼른 쟁기를 빼내보았더니 다행히 끄트머리만 약간 부러졌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자신과의 온갖 싸움을 이기고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돌을 캐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돌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돌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음직한 단단히 닫혀있는 상자였습니다. 작대기로 빼낼 수 없어 큰 곡괭이로 힘껏 잡아당겨서 활짝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그는 뒤로 획 낮아빠졌습니다. 뭔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누군가가 감추어 놓았다는 그 보물단지 아닐까?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신이 혼미해질 뿐이었습니다. 좀 전에는 흉악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얼굴에 빛이 감돌고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주인 영감이 묻어둔 것일까? 그러면 이렇게 시원찮게 묻어두었을 리가 만무하지. 그렇다면 이거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닌데 얼른 파내어버릴까? 아니야. 지금 파내면 안 되지. 일단 숨겨두고 상황을 살펴보아야지. 하고서는 남이 볼세라 후다닥 뚜껑을 덮고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저 건너편 밭에서 돌쇠, 돌쇠. 자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뭘 쳐다보고 있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또 돌 파내려고 그러는가? 혼자서 하기 힘들면 좀 도와줄까? 내가 거기로 갈까? 아닐세. 나도 이제 돌을 그만 빼내야겠네.
이놈의 돌은 너무 커서 더 이상 빼내기도 그렇고 자네들 충고도 있고 해서 이제는 그만 빼낼 작정을 했네. 이렇게 거짓말 아닌 모사를 썼던 돌쇠. 방금까지 웃던 얼굴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인상 찌푸린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정말 괴로워 못 살겠네. 이렇게 밭만 갈다 보니까 괜히 신경질만 나고 심통만 나는구먼. 앞으로 빵 장사를 할지라도 내 것을 해야지. 더 이상 남의 것 같고 못 살 것 같네. 라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이 사람아,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송충이가 솔잎이나 먹어야지 갈림 먹고는 못 사는 법일세. 자네나 나나 다 이런 일이 제격일세. 이런 모사를 통해 돌쇠의 행동을 의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돌쇠는 비록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보화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돌쇠는 즉석에서 재치있게 분별하여 쏜살같이 행동했습니다. 벌써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주인 집 마님이 머리에다 광주리를 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 아이고, 많이도 갈았구먼. 어서 새참 먹으러 나오게. 오늘은 돌쇠 자네가 밥 가는 날이라 특별히 내가 이 머리통에다 새참을 이고 나왔으니 어서 들게나.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나 오늘은 왠지 입맛이 없네요. 그냥 일할 의욕도 없고 하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네요. 아니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늦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그런가? 왜 그러는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팔자라서 맨날 이렇게 남의 밭만 갈아야 하는지. 또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논도 밭도 없이 살았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팔다리가 쑤시고 죽겠습니다. 한참 돌쇠가 조상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자 주인집 마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래도 자네 조상이 없었더라면 자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아이고, 그분들이 저를 낳고 싶어서 낳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낳았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네. 밥이나 먹으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게나. 내가 알기로는 자네 할아버지도 밭이 있었지. 사실상 이 산골짜기에 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네 할아버지도 꽤 큰 밭이 있었지. 그 밭이 어디 있었습니까? 돌쇠, 자네가 갈고 있는 이 밭이 원래는 자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밭일세. 이렇게 큰 밭이 있었습니까? 그럼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지. 백석구는 못 되었지만 아무튼 큰 소리 깨나 치고 살았지.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밭 한 떼기, 논 한 떼기도 남겨놓지 않았나요? 잘 살다가 그만 욕심부려 노름판에 끼어들었지. 어느 날 밤중에 우리 집 살인문을 흔들면서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하길래 우리 집 영감이 나가보니 자네 할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어디 죽을 일이 생겼는가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쌀 20가마가 필요하네. 그 대신 저 건너 반문서를 맡기겠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오늘 밤 약 먹고 죽을 걸세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쌀 20가마를 해주었는데 결국 그것을 갚지 못해서 우리가 그 밭을 가지게 된 걸세. 그 후에도 자네 할아버지가 계속 노름판에 빠져서 있던 논밭 다 날려버렸지. 아하, 우리 조상도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었구나 라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인상을 팍팍 쓰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밭을 다시 사고 싶습니다. 조상들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다시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이 밭을 제게 팔지 않겠습니까? 그거 욕심 아닌가? 그때는 20가마 쳐주었지만 지금은 30가마도 더 넘는다네. 그러지 말고 쌀 너덧 가마만 줘도 살 수 있는 조그마한 것 사게나. 왜 하필이면 곡식도 안 되는 이 비싼 밭을 사려고 하는가? 제가 이러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조상들이 농사짓던 이 밭을 사서 농사짓고 싶습니다. 이 밭을 기필코 사야겠습니다. 자네는 이 밭을 살 능력이 되는가? 돌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래 봬도 지금까지 피눈물 나게 벌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뜻있는 것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밭을 사야겠습니다. 우리 영감태기는 30가마 이상을 준다고 해도 좀처럼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은 불경기에 그것도 한 동네 사람에게 30가마나 받고 판다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좋게 타협합시다.
사실 제가 기분이 울적하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 보통 때 같으면 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만 되면 조상에 바치고 뭐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영감에게 가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겠네. 이상과 같이 해서 비로소 어느 정도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런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서 해 넘어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 그렇게 고달프게 일했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솟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 보물을 분명히 구두쇠 영감밭에서 발견했지만 그 사람은 밭임자이지 보물 임자는 아니다. 자기가 주인 같았으면 벌써 캐갔을 것이지만 이는 분명코 전설 따라 내려오는 어떤 임금이 묻었다는 그 보물임이 틀림없어. 까짓것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캐올 수도 있지만 순리대로 해야 한다. 밭은 구두쇠 영감 것이니까 이를 정정당당하게 사자. 이처럼 돌쇠는 순리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순리를 따르게 되면 이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번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돌쇠는 온갖 궁리 끝에 자기 소유를 다 팔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쇠는 장날이 언제인가 손을 꼽아 보았습니다. 손을 꼽아 계산해보니 바로 내일이 장날이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철순의 아버지 밭을 갈아주기로 약속했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는데 내일 당장 시장에 가야만 돼. 아침 일찍 돌쇠는 그날 일하러 가기로 한 철순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저 오늘 소 팔러 시장에 가야 하니까 오늘 일은 못하겠네요.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저도 밭되기 하나 사야겠습니다. 이런 생활로는 못 살겠다 싶어 구두쇠 영감님의 밭 하나를 사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자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생각을 하는구먼. 이 사람아, 나도 젊었을 땐 자네처럼 욱하는 마음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말게. 오늘은 자네가 약속한 대로 우리 밭이나 갈게나. 정말로 밭을 사고 싶다면 우리 집 앞에 논 있지 않은가? 구두쇠 영감의 밭보다 훨씬 헐하게 팔 테니까 사지 않겠나? 아무튼 오늘은 부지런히 밭을 갈게나. 자네 소 팔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소가 있어야 농사 지을 것 아닌가? 그 소리를 듣자 돌쇠는 밤새도록 구상했던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니여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네 말씀은 고맙습니다. 정말로 철순의 아버지 댁은 제가 머슴으로라도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하고 왕복 70리 장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날따라 100만원씩 하던 솥값이 70만원대로 뚝 떨어져 쌀 몇 가마는 좋게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다음 장에 다시 올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돌쇠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안 된다.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 30만원 정도 손해보더라도 팔자. 아마 솥값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팔지 않으면 더 손해본다. 다음 장날 시세가 금방 오를 리도 없고 모든 일에는 거기에 적합한 때가 있다. 그는 눈 딱 감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습니다. 소를 팔면서 데리고 갔던 개마저도 팔아버렸습니다. 밤늦게 장에서 돌아온 돌쇠는 아랫집 선머슴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이도 먹고 결혼하려면 집 한 칸장만 해야 하지 않겠나? 언제까지 제 집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집은 무슨 집? 내게 돈이 어디 있나? 돈이 없으니까 내 집이라도 싸게 팔 테니 사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집을 내가 무슨 염치로 많은 값을 받겠는가? 돈 구워주는 셈 치고 사게. 머슴 마음 머슴이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끈질긴 설득 끝에 온갖 가재도구 다 얹어 쌀 몇 가마니를 받고 팔았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보니 겨우 밭살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두쇠 영감을 찾아갔지만 그는 안 된다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자네 벌써 시장에 갔다 온 것은 아니겠지? 막상 자네에게 땅을 팔겠다고 해놓고 생각해 보았는데 솔직히 말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땅을 팔겠나? 순간적으로 앞뒤 생각이 짧아 판다고 했지만 아직 문서로 계약한 것도 아니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나? 이 소리를 듣자 돌쇠 머리는 갑자기 띵해지고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멀리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이듯이 뭔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안 팔려면 그만두시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올 땐 사실상 생각이 깊었습니다. 구태여 내가 그 밭을 사서 맨날 큰 돌을 추려내야만 되나? 그래도 약속했으니 사야지. 하면서 길을 오다가 우연히 철순의 아버지를 만났지 뭡니까? 오늘 그 집 밭을 갈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에 가는 바람에 일을 못해 야단법석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한 일로 조상들이 부쳐먹던 밭을 우연히 찾게 되어 자손된 도리로서 그 밭을 사기로 했다고 했더니 철순의 아버지가 이 사람아 자네 혼자 살기도 바쁜 판국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 아들 딸들이 모두 타지로 다 떠나갔으니 자네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옥토 땅이나 사게나. 도대체 구두쇠 영감 밭되기는 얼마에 사기로 했나?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 엉덩방아 찧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달리하고 싶었던 차에 영감님 이야기 들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감님 밭을 다시 갈러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철순의 아버지 옥토 땅을 부쳐먹겠습니다. 사실 누가 저 돌짝 밭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두쇠 영감이 가만히 있어 보게. 왜 이렇게 조급한가? 자네도 내 입장이 되어 보게. 만약 자네가 이 땅을 사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욕하겠나? 무슨 욕이요? 내가 부추겨서 그 불쌍한 놈의 속까지 팔게 만들어 온 동네 밭을 못 갈게 만들었다고 욕할 것이 아니겠는가? 영감님이 지금 남염려까지 할 때입니까? 생각보다도 마음이 훨씬 넓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구두쇠 영감이 부인과 의논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그 밭에 왜 그리 욕심이 많아요? 그 밭은 돌쇠밖에 살 사람이 없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얼른 팔아버립시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돌쇠가 또 한 번 재촉합니다. 작전 타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돌쇠, 아니 뭐가 그리 급한가? 저녁이나 들고 가게. 원한다면 자네 뜻대로 하게. 드디어 돌쇠는 못 이기는 채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돌쇠는 변함없이 남의 밭을 자기 밭같이 깊이 갈아주는 성실함과 훌륭한 인성, 그리고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두 팔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결단과 지혜로 마침내 전설 따라 내려오는 그 보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돌쇠와 같은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이야기는 돌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돌쇠와 같은 결단과 지혜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도 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